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정략법안은 죽기 살기, 국익법안은 나 몰라라 라는 제목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폴란드와 맺은 30조 원 규모 무기 수출이 국회의 입법 태만 탓에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폴란드의 무기 수입 대금을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대출을 하려면 수원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데 국회가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급히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2022년 7월 한국의 FA-50 전투기 48대, K9 자주포 672문, K2 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기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달 뒤 폴란드는 무기 17조 원어치를 먼저 수입하는 1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원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6조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했습니다. 문제는 최대 30조 원어치인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는 2차 계약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동일 차주에게 자기 자본의 40% 7조 3,600억 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수원법 탓에 수원의 추가 대출 여분이 1조 3,600억 밖에 안 돼 2차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여야 의원들이 수원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 35조 원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정쟁에만 정신이 팔린 여야가 이 법안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 등 정략 법안에 쏟은 힘의 10분의 1만 써도 이 법안은 벌써 처리됐을 것입니다. 폴란드 무기 수출을 계기로 K방위산업의 도약이 힘을 받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직무유기입니다. 세계의 무기 수입국들은 폴란드에 가성비 좋은 고품질 무기를 신속히 대량 공급한 K방산의 역량에 놀라며 한국산 방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수원의 수출 금융 지원 한도를 대폭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 사업,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초대형 국제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선 분위기에 휩쓸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수원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1, 2월 임시국회 회기 때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 대표와 그 주변엔 위증교사가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제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위증을 시킨 혐의로 2명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2명은 이 대표의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이고 위증한 사람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산하기관장에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산하기관장 출신이 위증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위증을 요구한 사람들이 이번에 구속된 것입니다. 위증 과정에 관여한 이들은 모두 이 대표 주변 인물들입니다. 이 대표에게도 거짓 위증을 시키는 과정을 몰랐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증에 관여한 이들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경선자금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 씨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알리바이까지 조작했습니다. 검찰이 김 씨가 8억 원 중 1억 원을 받았다고 지목한 날 산하기원장 출신은 김 씨가 다른 장소에서 자신과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일정이 기재된 휴대전화 일정표 화면을 찍은 사진도 증거라면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로 드러났고 김영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정에서 위증이 판친다고 하지만 알리바이 조작은 흔치 않은 일이고 조작된 증거까지 제출했으니 심각한 범죄입니다. 검찰은 최악의 위증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과장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경선자금 수수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김 씨는 창작소설이라고 했고 이 대표는 야당 탄압이라고 했습니다. 자금 전달에 관여한 여러 명이 혐의를 인정했고 자금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은 메모가 나왔는데도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래놓고 뒤에선 주변 인물들이 나서 알리바이까지 조작했습니다. 이러니 이 대표와 측근들이 하는 말을 믿기 힘든 것입니다. 이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도 이미 위증 혐의를 인정했고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나와 있습니다. 이 대표와 주변 인물들에겐 왜 이렇게 거짓말과 위증교사가 많습니까?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일상에서 군인 헌신에 감사하는 풍토, 이것이 보훈이고 국방입니다. 휴가를 나온 육군 병장이 부대로 복귀하던 길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합석한 20대 여성이 그 식사비를 대신해준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식당을 나온 이 여성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급히 달려온 군인이 고등어 백반 결제해 주신 분 맞으시죠?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 웃으며 군인이셔서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군인은 오로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행을 받으니 가슴 한 구석이 벅차올랐고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고 SNS에 썼습니다. 몇 달 전엔 군인이 주문한 음료 뚜껑에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손글씨를 적은 카페 알바생의 사연이 전해져 보훈부 장관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군인의 식사비를 대신 내거나 당신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군인에게 감사해야 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웬만한 식당과 상점, 쇼핑몰에선 군인과 제대군인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줄을 서게 되면 대부분 군인에게 양보합니다. 공항에선 군인은 먼저 탑승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승무원들은 이코노미석에 앉은 군인을 찾아 1등석이 비었으니 옮기시라고 권합니다. 관공서와 은행에선 일반 민원인보다 군인의 업무를 먼저 처리해줍니다. 그래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군인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란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강대국이 상무정신과 그를 뒷받침하는 보훈 위에서 생존과 번영을 누린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군인은 오랜 기간 비하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군발이란 멸칭이 더 익숙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군대 가서 썩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군사 독재의 영향일 수도 있고 미군 주둔 탓에 안보관이 느슨해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은 군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희생에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20대 청년의 군복무에 비할 건 없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도 우리 군의 희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때 12명이 전사했습니다.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친 2002년 연평해전, 46명이 전사한 2010년 천안함 폭침,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다친 연평도 포격도발, 부사관 2명이 다리를 잃은 2015년 DMZ 목함질의 도발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희생 없이 우리의 일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군인은 우리 가족, 친구, 이웃이고 이들의 희생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는 사실은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절실한 진실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작은 감사 표시로도 군인들의 사기는 충천합니다. 이제 김정은은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건강한 우리 청년들이 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감사히 여기는 국민이 버티고 있는 한 김정은의 협박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너무 늦은 울산 선거 공작 재수사, 결론은 신속히 내야 라는 제목입니다. 서울고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다시 수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청와대 비서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 30년 친구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상대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 등 선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런 규모의 사건을 청와대 비서관 차원에서 벌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비서관 일부만 기소하고 그 윗선인 임 전 실장 등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비정상으로 끝난 수사를 이제야 다시 수사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재판도 질질 끌더니 수사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최대 불법 혐의 중 하나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송철호 씨 당선이 소원이라고 한 뒤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동원돼 후보 매수, 하명 수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통령 친구는 당선됐고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덮친 경찰 책임자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법원은 1심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해 관련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가 송 시장 측근의 업무수첩에서 나왔습니다. 이 업무수첩엔 경쟁자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들을 불기소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수석과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검찰은 재수사 대상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5명으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의 부하들이 동원됐는데 그 외에 누가 책임자이겠습니까? 이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고 검찰총장도 몰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우리 북한 운운, 이 대표가 말한 북 김씨들의 노력은 뭔가? 라는 제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 김정은을 향해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연일 전쟁 운운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북한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렇게 말했는지 다시 찾아보게 할 정도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실은 우리를 지우고 이 대표 발언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남북회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한 행위는 거의 전부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김일성은 6.25 남침으로 한민족 300만 명을 죽이고 국토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에 이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적화통일을 외치며 무력도발과 테러를 일삼았습니다. 청와대 습격, 울진 삼척 공비 침투, 판문점 도끼 만행, 아웅산 테러, 김포공항 테러, 칼기 폭파 테러, 천안함 폭침 등이 모두 김일성, 김정일이 저지른 짓입니다. 민족을 공멸시킬 핵무기를 만든 것도 이들입니다. 그 와중에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김씨들은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2천만 북주민 전체를 노예와 가축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도 척추를 꺾어 죽이라고 합니다. 북한 전체를 감옥과 지옥으로 만든 김씨들이 한 노력은 어떤 것인지 이 대표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걱정이 커진다며 북한의 본때를 보인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핵을 들고 전쟁 위협을 하는 것은 김정은인데 방어에 급급한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나 있는 듯합니다. 무기 도발에도 손 놓고 있으란 겁니까? 총선을 앞두고 전쟁 불안감을 고조시키면 과거 천안함 폭침 때처럼 득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남침할 생각이 있으면 전쟁한다고 예고하겠습니까? 러시아에 포탄 200만 발을 넘기면서 어떻게 남침을 합니까? 전쟁 위협은 북한 내부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전쟁 불안감을 일으켜 총선에서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우리 정치에 개입하려는 김정은의 의도를 읽고 초당적으로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 대표는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